네, 림프 경계와 문합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림프 경계는 림프 경계와 문합은 체관 쪽에 주로 이렇게 많이 몸통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물론 얼굴에도 있습니다. 얼굴에도 있는데 이제 주로 체관 쪽에서 몸통 쪽에서 이렇게 경계 부분이 있고 또 연결되어지는 문합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경계는요, 용어로는 이제 워터쉐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는 림프관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림프 워터쉐드라고, 림파틱 워터쉐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이 림파틱 워터쉐드, 림프 경계인데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주변에 비슷한 곳이다 하더라도 한쪽 방향 한쪽은 뭐 오른쪽으로 한다든지 또 한쪽은 다른 편은 왼쪽으로 한다든지 비슷한 영역이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경계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림프 경계를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림프 경계는 시상 림프 경계입니다. 시상 림프 경계는요, 여기에서 우리 몸을 좌우로 나누게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빨간색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림프 경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중앙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머리 끝에서 요 밑에 뒤에 몸통을 이렇게 정중앙으로 나누는 그 형태의 림프 경계가 이제 시상 림프 경계, 시상면에 있다고 해서 시상 림프 경계, 세지탈 워터쉐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림프관은 오른쪽에 해당되는 림프절로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왼쪽은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림프절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다, 애과 부분이다 그러면 애과는 오른쪽은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딱 오른쪽과 왼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뭐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겠죠. 요 경계 기준에서 배 쪽, 아랫배 쪽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왼쪽은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상 림프 경계는 좌우를 나누는 림프 경계다를 나눈다. 그래서 각각의 림프 흐름이 그렇게 각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림프 경계는 쇄골 림프 경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쇄골. 쇄골 림프 경계가 있어서요. 이 쇄골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위와 아래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아래로 만들어지는데 위쪽은 어디로 흐름이 만들어지냐면 위쪽은 터미너스 정맥각이 있는 부분이죠. 최종 림프가 흐르는 맨 마지막 그 혈관과 만나는 정맥각이 있는 터미너스 T라고만 쓰겠습니다. 터미너스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쪽은 해당되는 왼쪽과 오른쪽 각각에 해당되는 애과 부분 겨드랑이 쪽 으로 각각 림프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쇄골 림프 경계는 앞쪽 부분에서 쇄골 기준으로 해서 밑장뼈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계가 되겠고요. 뒤쪽에도 쇄골 림프 경계처럼 이 림프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견갑골극 림프 경계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견갑골극 림프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뒤에서 보면 여기 견갑골이 있죠. 견갑골이 이런 형태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견갑골이 만들어지는데 이 견갑골을 보면은 이 위쪽에 보면은 견갑골 극이라고 해서 참 푹 튀어나온 가시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가시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과 마찬가지로 쇄골뼈처럼 경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갑골 극 스파인 오브 스카플라 워터쉐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터미누스 방향으로 아래쪽은 어디로 해당되는 겨드랑이 쪽의 애과 부분에 있는 림프절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 극 림프 경계는 위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위는 터미너스 방향, 아래는 쇄골 림프 경계처럼 해당되는 곳에
애과로 림프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림프 경계가 있습니다. 수평 림프 경계는 여기 배꼽을 앞에서 봤을 때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V자를 그리는 형태의 림프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평 림프 경계입니다. 뭐 허리존탈 워터쉐드라고 하기도 하고 트랜스버스 워터쉐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요 림프 경계는 배꼽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V자 형태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이렇게 뒤쪽에서 봤었을 때는 예, 거꾸로 이제 V자가 아닌 역삼각형 형태로 림프 경계를 만듭니다. 앞쪽에서는 밑으로 V자로, 이쪽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수평 림프 경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요 수평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위쪽에 해당되는 겨드랑이 림프절로, 애과 림프절로, 그다음에 아래쪽은 거기에 해당되는 삿 림프절 쪽으로 이렇게 림프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앞면과 앞면도 그렇고요. 뒷면도 다 아까 해당되는 곳에 림프절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생각을 한번 좀 유심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겨드랑이와 사회부가 가까우니까 바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뒷부분에서는 이 수평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뭐 겨드랑이는 그러니까 위쪽은 겨드랑이 쪽으로 바로 흐름이 만들어지지만 아래쪽은 바로 겨드랑이 쪽이 서해부 쪽으로 사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앞쪽으로 진행을 해서 돌아서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허리 부분, 그다음에 여기 둔부, 여기 위쪽에 상부, 둔부 쪽에 해당되는 엉덩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림프가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서해부 사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수평 림프 경계를 조금 더 네 번째죠. 앞에 번호를 써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수평 림프 경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제 해부학적인 위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봤을 때 배꼽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배꼽에서 V자를 그리는데 V자 요 끝부분, 요 끝부분 여기는 보통 어디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12번째 늑골 또는 골 또는 예, 장골릉이라고 합니다. 장골릉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이제 요 V자 요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끝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위 지워볼까요? 여기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 보면 네. 예, 여기서 봤었을 때, 예, 여기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12번째 늑골 또는 장골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요 끝에 역삼각형의 여기 이제 꼭대기 부분,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 12번째, 두 번째 흉추 부분, 흉추 부분 또는 뭐 정확하게 명치 해부학적으로 다 뭐 딱 거기가 12번째 흉추가 요 끝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12번째 흉추 또는 요추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1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요 수평 림프 경계의 끝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 위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위는 애과, 그리고 아래는 예, 삿 림프절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림프 경계인데요. 다섯 번째 림프 경계는 글루티얼 워터쉐드 또는 둔부 림프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세이크럼, 천골이라고 하는 세이크럼이 있고 여기 이제 꼬리뼈라고 하는 미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봤었을 때 세이크럼 천골의 꼭대기 부분, 보통 우리가 용어로는 에이펙스라고 하죠. 에이펙스, 제일 천부, 뾰족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엉덩이 정중앙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뒤에 여기 오금 있는 부분까지 뒤쪽에 대퇴부를 이렇게 정중앙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뉘어져서 흐름이 각각 이루어지는데요. 안쪽은 이렇게 안쪽 방향, 대퇴 안쪽 방향으로 해서 흐름이 만들어져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 서해부 쪽으로 서해부에 있는 사쪽이 림프절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흐름이 진행이 되고요. 바깥쪽은 마찬가지로 바깥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돕니다. 가서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서 바깥쪽에 해당되는 림프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두부 림프 경계, 뒤쪽에서 봤을 때 엉덩이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결국은 흐름은 어디로? 예, 서해부 삿 림프절로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내측과 외측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앞쪽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림프절로 서해부 림프절로 합류를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림프 경계는 실질적으로 이게 임상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림프 경계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냐면 평상시보다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이 인체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다른 곳까지 침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마지노선 같은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서해부 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에 림프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쪽에 정체가 이루어지겠죠. 정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체가 이루어져서 붙는 부분, 정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딱 이 수평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붙는 부분이 된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된다. 정체가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아무리 많이 이쪽이 수평 림프 경계 아래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부종이 심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랫배 이쪽 부분까지 많이 붓는다 하더라도 위쪽 배, 배꼽 위쪽이 위쪽 배죠. 위쪽 배에 해당되는 요 체간 쪽, 몸통 쪽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 경계가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담당 구역을 나뉘는 그런 면에서 각각의 그 림프절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제 이 일을 분담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까 얘기한 마지노선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침범되지 않도록 이렇게 벽을 쌓아놓은 듯한 형태의 마지노선이 되어서 증상이 다른 쪽으로 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문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어로는 어네스토모시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림프 부종 환자한테 되게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제 정맥, 그다음에 림프 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맥과 림프관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수술, 그것을 뭐 음, 림프 비너스 어네스모시스, 림프 비너스 어네스모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도 이 문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결하는 연결이라는 요 표현을 씁니다. 문합 연결. 그래서 동맥과 림프관 연결하는 요 부분에서도 문합이라고는 말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위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문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은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그 부종에서 림프 부종, 특히 부종 중에서도 림프 부종이 발생되었을 때 이 문합을 이용해서 문합을 이용해서 우의 길을 좀 더 활발하게 림프 흐름을 이용하는 면에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은 문합에 대한 어떤 형태에서 문합이 이렇게 있는지, 어느 곳에 문합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 앞쪽에서 봤었을 때 엑실러리 애과 부분이죠. 겨드랑이 문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애과 림프 문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애과 림프 문합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전방 앞쪽에 겨드랑이 림프 문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말로 용어로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쪽 겨드랑이 쪽의 림프절과 반대편에 있는 림프절을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요 분홍 두꺼운 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문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일단 겨드랑이와 겨드랑이를 잇는 문합이 있다. 그래서 전방 애과 림프 문합이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줄여서는 AAA, 트리플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A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쪽에 겨드랑이 부분과 겨드랑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잇는 뒤쪽에 있는 문합이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다고 해서 포스테리어라는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뭐 후방이라고 하든지 뒤쪽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뒤쪽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애과 문합이 있습니다. 줄여서 PA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도 우리가 원래는 시상 림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지는데 이제 서로 여기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어지는 약간의 크로스, 브릿지 같은 연결되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겨드랑이를 연결하는 그 문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쪽과 그 다음에 여기 살 있는 부분, 서해부 쪽 있는 부분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문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것을 겨드랑이 서해 문합 또는 서해 겨드랑이 문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애과 서해 또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저기 서해 애과 림프 문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합이 있는 곳에서는 림프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표면적으로 해서 림프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흐름을 만들면 그쪽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같은 길인데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면 오른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투웨이 양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리 건널 때 이쪽 방향으로도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팔 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게 체관 쪽 몸통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정체된 조직액을 요 해당되는 문합을 통해서 요 동측에 서해부 사쪽으로 MLD를 진행한다, 림프 드레이지를 적용한다, 또는 이 길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겨드랑이에서 서해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애과 서해문합이라고 보통 요 길을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서해부 쪽에 림프 흐름이 정체가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요 길을 이용해서 겨드랑이 방향의 겨드랑이 쪽으로 림프 흐름을 만들어준다. 우회해서 그쪽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면 서해 림프 문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길을 어느 방향 쪽으로 림프 흐름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애과 서해, 겨드랑이, 림프 문합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서해, 애과, 겨드랑이 림프 문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림프 경계, 수평 림프 경계를 여기 보면 수평 림프 경계를 연결시켜주는 림프 문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봤었을 때 앞에 우리가 겨드랑이와 겨드랑이를 잇는 문합이 있는 것처럼 여기 서해부와 서해부를 연결시켜주는 문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방 서해관 림프 문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테리어, 인터, 인기날, 어네스모시스 앞쪽에 있는 전방 서해관 림프 문합은 안테리어, 인터, 인기날, 어네스모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I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겨드랑이와 겨드랑이를 잇는 문합이나 겨드랑이나 서해부를 잇는 문합이나 어차피 이용할 때 거기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두껍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쪽에 림프 드레이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전방 서해 간 림프 문합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서해 인대가 있고 서해 인대, 사인대 아래쪽이 림프절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게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전방 서해간 림프 문합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보내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위치는 해박적인 위치는 치골 결합 있는 예, 치골결합. 여기 우리 밑에서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은 치골이 있죠. 치골뼈가 있죠. 두덩뼈라고 하죠. 두덩 결합이 있는 요 치골뼈가 이렇게 두덩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피부에서 이렇게 림프 문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방 서해관 림프 문합을 이용할 때는 요 약간 보통 우리가 팬티 라인이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걸쳐서 이렇게 입는다고 친다 하면 약간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여기 치골 있는 부분 위쪽에 피부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반대편으로 그 문압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림프액의 이동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뒤쪽도 포스테리어 인터인귀나 어네스모시스 PAA가 있습니다. 여기가 장골릉이 있는 부분이고요. 장골릉이 있는 부분. 12번째는 꼴 또는 여기 장골릉이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 12번째는 꼴 장골릉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후방 서해간 림프문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요. 장골릉과 여기 그다음에 여기 12번째 늑골이 있는 요 사이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 결국은 요 부분이 후방 사이간 림프문합이어서 이쪽 부분으로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오른쪽이 엉덩이가 부었다,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었다 그러면 뭐 앞쪽으로 해서 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해부 쪽에 림프절이 손상이 되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손상이 되어 있다가 그쪽으로 분린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림프 문합을 이용한다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곳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처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여기를 따라서 여기를 이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가 PAA를 이용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합에는 아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게 아까 얘기한 여기 애과서해 또는 서해 애과 림프부담입니다. 용어로 좀 적어드릴게요. 애과서해는 액실로 인기날, 어니스모시스. 거꾸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서해부부터 얘기한다면 인기노, 액실다리, 어니스모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로 치자면 이렇게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줄여서 또는 IA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이 림프절에서 그냥 팔 쪽에 문제가 생겨서 팔 쪽이나 여기 몸통 쪽에 부는 분들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림프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AI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리 쪽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용어로 IA를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선은 림프 경계와 문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 림프 경계와 문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결국은 임상적인 어떤 나타난 증상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기 아랫배 쪽이 많이 부어 있는데 이 붓는 것이 점점 더 위로 올라와서 뭐 가슴 쪽 위쪽까지 더 붓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랬을 때 꼭히 딱 정확하게 이제 붙지 않는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림프 문합이 있어서 이게 보호막처럼 내지는 경계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잘 붙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관리 열심히 하시고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붙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이런 해박적인 틀이 될 수가 있다,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쪽의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매뉴얼 림프 드레이지를 예전에는 림프 우회 마사지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거든요. 보통 림프 부종 환자한테 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적용할 때는 MLD, 매뉴얼 림프 드레이지를 림프 우회 마사지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우회에서는 원래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이미 막혔기 때문에 다른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낸다. 그 다른 길은 결국은 이 문합, 어네스모시스를 이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영구적인 림프절의 손상, 림프의 손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문합이 상당히 임상적으로 치료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